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군이 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를 통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3군 본부가 집결한 계룡대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 시작 약 4시간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해 한층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한국군은 세계 최대 탄도 중량을 갖춰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튀어올라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으로 발사된 현무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9톤까지 제시됐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미사일로 이 미사일 10발은 저위력 핵무기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막강한 중량에도 정밀 유도 장치를 탑재해 단 한 발로 북한 지하 벙커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돼 북한 지휘부의 지하시설이나 미사일 기지에 큰 위협을 주는 무기체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북한에 경고한 압도적 대응 표현은 군사적으로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미한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을 모두 활용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위력 현무 미사일의 여러 발을 만일에 평양에 쏜다 그러면 광범위한 지역이 초토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충분한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이 계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압박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이 지금 한반도를 이제 겨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례적으로 4발을 쏜 이상 한국군의 자체 대응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뭐 원점 타격 훈련을 한다든지 뭐 대규모 화력 훈련을 좀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이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겐 안보 태세에 대한 믿음과 함께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여러 신형 미사일을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를 활용해 잇따라 발사했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기술 개발에 구조적 제약이 있는 전략핵보다 전술핵 완성에 더 주력하면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공격적 도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5년 만에 실시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잠수함전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 공조가 한층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동맹의 강력한 준비 태세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해군 7함대는 미국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한국과 일본 인근 해상에서 3국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된 미한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에 대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은 육해공에서 북한의 어떤 전쟁 전략도 물리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Anti-submarine warfare is very important because North Korea has a number of submarines that will be used in wartime to attack Allied shipping as well as to infiltrate special operations forces into the south. And so anti-submarine warfare is very, very important to protect Allied shipping and of course naval vessels.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실시한 건 지난 2017년 4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응해 제주 공해상에서 실시한 훈련 이후 5년 만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되는 미한일 3국 공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I think it's also an important reflection on growing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U.S., Korea, and Japan, which I think since the President Yoon has taken office is ramped up significantly, and it's a big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well. 브루스 베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ll have similar interests to keep North Korean submarines from getting out into that sea area and launching missiles or attacking other ships. We want to be able to control that. And so the cooperation, it just makes sense. 전문가들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 즉 지소미아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전임 정부와 달리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표명한과 동시에 미한일 3국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3국 공조 강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새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형태의 물체가 최근 반입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밝혔습니다. 38로스는 민간 위성사진업체가 지난달 29일 촬영한 심포조선소 모습을 살펴본 결과 잠수함 시험용 바지선이 배치된 곳에 새롭게 원통형 물체가 포착됐으며 용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인 북극성 3호와 크기와 모습이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사일 발사 시험 준비 작업 정황일 수 있다며 다만 지난 2020년 9월에도 비슷한 크기의 흰색 원통이 관찰됐다는 유엔 보고서 발표가 있었지만 당시 실행된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8로스는 앞서 지난 18일 심포조선소 건물 주변에 바지선과 여러 선박들이 포착됐고 잠수함 견인에 필요한 철로와 예인시설이 발견됐다면서 북한이 새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서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 환적 사례 2건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미국의 리워즈 포인트 업체는 11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지난 9월 29일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남포에서는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각각 90m와 70m로 추정되는 선박 2척이 50m 길이의 선박 한 척을 가운데 두고 접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점엔 90m 길이의 선박과 50m 길이 선박이 붙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큰 선박의 적재함은 절반가량 열려있고 이 선박 주변에 작은 선박이 밀착해 있습니다. 육지에서 10km 넘게 떨어진 지점에서 포착된 이 장면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해온 선박 간 환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9월 최소 6건, 지난 4월 이후 1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는데 이번 2건을 더하면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9월 한 달 8건, 올해에만 18건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30일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카드가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11만 6,048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탱고카드는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리워드 포인트를 제공한 뒤 이를 선불카드로 교환해주는 회사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탱고카드가 위치 확인 절차 부재로 쿠바와 이란, 시리아, 북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와 이메일을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 27,720개의 기프트카드를 전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916만 8,949달러지만 탱고카드사 측이 자발적으로 위반 내역을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11만 6,048달러의 최종 벌금액이 결정됐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이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초계함 타마르함을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 파견했습니다. 영국 해군 초계함 타마르함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의 해상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동중국해와 일본 인근 해역에서 경계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최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파견은 2018년 이후 영국 해군의 9번째 함정 배치로 일본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영국 해군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계국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최근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했지만 한국의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진통제, 비타민 등 의약품을 비롯해 한국의 발전 역사가 담긴 소책자와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이동 저장 장치 등을 대형 풍선 8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풍선을 날려보내던 상황에서 첩보를 입수한 한국 경찰 측은 현장에 도착해 미처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했고 박 대표를 연행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법상 대북전단 금지 조항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지금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며 북한이 대북전단을 도발의 구실로 삼고 싶어하는 만큼 대북전단 살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자제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